Hello everyone, this is James from KNS Baccalaureate. 안녕하세요. KNS Baccalaureate에서 영특 강의를 하고 있는 영특 전문 강사 제임스 송입니다. 저는 여기 KNS 바칼로레아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이제 영어 특기자 전형 쪽으로, 국제 전형 쪽으로 이제 입시 원서를 내는 학생들의 배치 상담 컨설팅이라든지, 또 연세대 UIC 전형은 자소서를 영어로 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자소서 컨설팅이라든지 영문 자소서 컨설팅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기에 보이시듯이 작년 고려대 국제학부 특기자 전형 기출문제 풀이를 준비를 했고요. 일단 먼저 영어 면접 구술고사인 인터뷰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렇게 표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당히 짧죠? 길지 않죠? 예, 그리고 상당히 평이합니다. 영어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연대나 한양대 비디오를 보고 나서 그대로 들어온 친구들은 영어적인 부분이나 길이적인 부분은 상당히 쉬워 보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For a long time, the globalization discourse has mainly focused on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그러니까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다 하면은 이제 메인 디스커션이 이제 국제 무역이나 국제 투자, 네,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however, more recently, the topic of international migration is gaining increasing attention as shown in figure 1. 네, 근데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이제 국제 이민이 좀 더 이제 이슈화가 되고 있다. 네, 이제 표에 나와 있듯이 이런 뜻이죠. Examples are the current European migrant crisis, continuous illegal immigration into the into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from Latin American countries, and the rise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s in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Large migration streams have a multitude of effects on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ies, including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effects. 자, 마지막 문장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이제 그 위에 European Migrant Crisis라든지, 그리고 또 작년에 나온 기출문제니까, 네,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이 마이그레이션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그래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좀 더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그리고 사실 작년이나 재작년은 Syrian Refugee Crisis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European Migration Crisis의 상당히 큰 부분 중에 하나가.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쵸? 네, 유럽으로 상당히 illegal and legal migration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continuous illegal immigration into United States and Canada. 그러니까 범죄자들을 포함해서 꼭 범죄자뿐만 아니지만, 이제 불법 이민으로 이제 보더를 넘어서 멕시코 같은 데서 이제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제 들어오려는 사람들. 그 다음에 rise of migrant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in many Asian countries such as South Korea. 그러니까 한국을 굳이 예로 들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선진국이 되면서 외국에서 다른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원어민 영어 선생님이라든지, 그러니까 상당히 많죠. 그죠? 그리고 또 아프리카에서 약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려고 이제 공장에 취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나라를 막론하고 포지션을 막론하고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안 컨트리라고 하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시면, 그쵸?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그러니까 상하이, 베이징 이런데, 그 다음에 싱가포르, 홍콩, 이런 약간 에이시안 헤드쿼터가 있는데 인종을 막론하고 어떤 고급 스킬 이미그레이션도 많이 들어가고, 또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미그레이션도 아시아 국가로 많이 사실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large
migration stream have a multitude of effect on both sending and receiving country, including social, economic, political.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이거는 잘 가르치는 강사면은 토픽은 적중을 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 개념이나 국제 통상, 이제 국제 관계,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입각한 문제들, 이제 이게 고대 국제학부에 어떤 정해진 나오는 토픽인데, 이제 이거를 안다고 했을 때 이민을 안 다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사실 교류잖아요. 그러니까 exchange of goods and services 우리가 이렇게 define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goods and services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그게 어떤 휴먼 캐피탈로 잡을 구하러 오는 거든 어떤 refugee crisis로 오는 거든 이제 이민도 어떤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하나의 결과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economic globalization, technological globalization만 그러니까 FTA나 아니면 인터넷이 발달해갖고 우리가 유튜브로 어느 나라든지 다 볼 수 있고, 싸이 강남 스타일이 외국에서도 뜰 수 있고, 유튜브 때문에. 이제 이런 것만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아니라,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복합적으로, social, cultural, political, economic, technological, 이제 모든 우리 삶의 모든 팩터가 다 multitude하게 integrated 돼 있고 effects, 영향을 주잖아요.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게. 이제 그거를 이제 길어질 것 같은데 수업 때는 상당히 자세하게 제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명쾌하게. 근데 이제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민도 핵심이 뭐냐면은 상당히 복잡 다양한 스파이더 웹처럼 social, economic, political effects and reasons가 복합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 이제 이민이라는 게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한 부분이니까 이제 그거를 이해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이민 토픽이 나왔는데 이걸 잘 풀기 위해서는. 자, 그래서 표를 좀 자세하게 보면요. 맨 위에가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제 엄청난 명수죠. 그리고 이제 아시아 같은 경우도 엄청난 명수고 상당히 가파르게 오히려 유럽보다 더 가파르게 이제 국제 이민이 많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표가 뭐냐면요. 국제 이민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는데 그 destination country. 그러니까 어디로 이민을 가느냐. 그 다음에 이제 North America. 그러니까 항상 많고 꾸준히 늘고 있죠. 그 세 가지가 이제 mainly 패시지에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인구도 적고 별로 그렇게 크게 increase 되지 않는 이제 이민들은 아프리카라든지 South America라든지 이제 오세아니아. 그죠? 호주나 뉴질랜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꾸준히 이민은 있지만 이제 유럽이나 아시아나 이제 North America만큼 그런 이슈는 아니겠죠? 밑에 세 줄은. 네. 그래서 패시지랑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되고요. 자, 그럼 문제 볼게요. 인터뷰 퀘스천. 자, 세 문제가 나왔는데요. 그냥 세 문제를 한꺼번에 일단은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what motivates a person to migrate? You may distinguish between push and pull factors. 자, 하나 조언을 하고 넘어갈게요. 질문은 what motivates a person to migrate이지 direct question이 you may distinguish between push and pull factor는 아니에요. 그리고 you may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you may not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지식을 딱 보고 모르면은 시험장에 가가지고 push and pull factor? 나 이거 모르는데? 이렇게 쫄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 수업에 들어오면은 배경 지식도 많이 배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배우겠지만 만약에 모른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다면은 이거 자체를 언급을 안 해도 이게 자연스럽게 답안에 들어있는데
이 배경 지식을 몰라서 언급을 안 하는 거는 사실 감점이 될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은 push and pull 팩터를 어떤 데피니션이나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는 것보다는 좀 모범 답안을 우리가 먼저 직답을 볼게요. 자, 직답을 보시면은 What motivates a person to migrate? 이건 뭐 당연하죠. 뭐겠어요? 자기가 떠나려는 자기 나라에 뭔가 안 좋은 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론상 푸시 팩터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푸시 팩터라는 단어를 꼭 쓸 필요는 없고 내가 이 나라를 떠나고 싶거나 이제 부정적인 면 아니면은 떠날 수밖에 없는 forced to immigrate 이제 본국에서 내가 왜 나라를 뜨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서 목숨이 위험하다 뭐 아이디올로지가 뭐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이런 자유가 없는 삶을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뭐 너무 궁핍하다 너무 어떤 이코노믹 어퍼추니티가 적다 돈을 너무 조금밖에 벌 수가 없다 이 시스템상 이제 이런 게 푸시 팩터예요 마이 홈 컨트리에서 내가 왜 떠나는지 아시겠죠? 그다음 풀 팩터는 뭐냐면 그럼 풀 팩터라는 걸 몰라도 이게 한 덩어리죠 내 홈 컨트리랑 뭐를 또 컨시더 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고충이나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스티네이션을 찾겠죠. 네. 그게 풀 팩터예요. 그러면 그 데스티네이션은 뭐가 있거나 적어도 이민자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이민을 하겠어요. 내 홈컨트리에 있는 디피컬티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여기는. 네. 그러니까 뭐 독일에 가면 근데 지금보다 전쟁도 안 일어나고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안정되고 스테이블하고 웰페어나 복지도 잘 돼 있고 뭐 기회도 많을 것 같고 안전할 것 같고 우리 자식들도 교육도 잘 시킬 것 같고 그리고 뭐 대학 교육까지 무료고 되게 교육이 좋은데 이제 이런 내가 가고자 하는 나라의 어떤 좋은 점 내가 왜 그 나라에 갈 수밖에 없거나 가고 싶은지 이제 이게 풀 팩터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for example 해서 구체적으로 나라를 찍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example식으로까지 디테일을 끌고 가면 훨씬 더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what motivates a person to migrate? The motivation would be what they are experiencing in home countries, so they would like to migrate to different countries or they have to. They are forced to. So, within their domestic country, they would have more problems. 알겠죠? And in addition, okay, they would have the favorable consequences or expectations or solutions in the countries they want to migrate it to.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for example 해가지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번이랑 3번은 사실 한 문제죠. 자, 보세요. What are the effects of migration on receiving countries? What are the effects of migration on migrants' country of origin?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실질적으로 뭐 학문적으로도 그렇고요. 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거는 receiving country가 되겠죠. 왜냐하면 일단 사람이 들어오니까. 네.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교류고 exchange of human or human capital 이 개념으로 보면은 사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one world 개념으로 보면은 우리가 한 덩어리로 그러면은 이민자가 많은 나라 그 나라 국민이 다른 나라로 떠나는 나라도 임팩트가 있을 거란 말이죠. 예,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결과에 따른. 그러니까 이거를 한 덩어리로 receiving country랑 country of origin을 둘 다 알고 있고 또 receiving country, country of origin 안에서도 어떤 이민을 통한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결과 두 가지 다 이제 알고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2번을 보면
pick and discuss one of three areas.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게 이민 자체가 이코노믹 문제만도 아니고요. 이제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그게 뭐 소셜 팩터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소셜 팩터가 폴리티컬한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실 이게 다 한 덩어리거든요. 근데 이제 고3 문제니까 조금 쉽게 이 세 개 중에 독립적으로 하나를 골라서 얘기를 해봐라. 이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민을 받는 나라는 사실 이코노믹 팩터를 세 개 중에 고르라면 제일 쉽죠. 왜냐하면 명쾌하니까. 어떤 돈의 흐름이나 자본의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경제, 이제 이런 것만 생각해도 답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social or political 이런 거는 좀 생각하기 복잡하거나 어려울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코노믹을 보면은, 일단, labor shortage, skill shortage, 이게 해결이 되죠. 예, 그러니까 이제 low income earner나 high income earner의 스킬이 되게 부족해갖고 경제 발전을 못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해주면 경제 발전이 되죠. 그리고 short-term 솔루션으로 되게 좋죠. 이제 어떤 산업이 사람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마이그레이션으로 해결을 하면 뭐 우리나라가 뭐 의사가 부족하다, 뭐 청소부가 부족하다, 뭐 프로그래머가 부족하다, 뭐 강사가 부족하다 하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마이그레이션을 외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받으면 사람으로서 스킬 쇼레이지가 해결이 되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인구가 늘어나니까 프로덕션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토탈성이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GDP가 느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죠? 아웃풋이 느니까. 그럼 GDP가 는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경제 발전이 되는 거죠. 총 생산량이랑 1인당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좀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소시오-폴리티컬이랑 연결이 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면도 간단한 토탈 썸으로 보면은 이익인 것 같은데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 인컴 언어든 로우 인컴 언어든 이제 들어와가지고 본국 사람들의 잡을 실제로 뺏는 상황이 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로우 인컴 언어 중에 불법 이민자, 체류자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왜냐하면 이제 약간 돈을 적게 버는 일을 하는데 뭐 불법으로 들어왔으니까 세금도 안 내고 그냥 미니멈 웨이지도 더 낮게 받아요.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실질적으로 본국에서 뭐 공장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나 이제 이런 국민들이 이제 잡을 잃는 이런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죠. 그리고 하이 스케일 레이버 같은 경우도 뭐 투마치 컴퍼티션이 생겨가지고, 예, 그거는 이제 본국의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그리고 이코노믹이랑 소셜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미그레이션에서 일리거 이미그레이션까지 포함해서 실제로 이슈가 이거예요. 이슈가 뭐냐면은 이제 일리거 이미그레이션은 일을 많이 해서 그 나라의 토탈 프로덕션이 늘어나서 GDP가 늘어나서 뭐 경제 발전이 돼도 세금을 안 내니까 불법 이민자는 숨어서 일하고 있으니까 나라의 세수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라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합법적인 이민자라도 하이 스케일 이미그런트는 돈을 많이 버니까 세금을 많이 내겠죠. 근데 로우 인컴 언어는 이제 후진국에서 와가지고 그냥 돈으로만 이코노미컬하게만 보면은 이제 돈은 적게 버니까 인컴 텍스는 조금밖에 안 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원에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이 다르니까 상당히 필요한 어떤 복지 혜택이 기본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세금은 조금 내는데 웰페어는 다 받아가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라 재정이.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복지나 언임플로이먼트나 경제발전이나 이런 어떤 소시오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소시오 폴리티컬 얘기하면 뭐 문화가 좋든 나쁘든 뭐 변하고
multicultural society가 되는 어떤 사회적인 긍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정치 쪽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네, 이민을 상당히 많이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 그죠? 네,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번, what are the effects of migration on a migrant's country of origin? 그러니까 이거는 이민을 떠나보내는 나라들. 네, 그냥 결론적으로 단순하게 얘기하면 예문으로 좀 이해를 돕게 해드리면 이제 필리핀이나 뉴질랜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필리핀은 상당히 빈도 차이가 크고 옛날부터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한국보다 훨씬 잘 사는 나라였거든요. 뭐 60년, 70년, 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경제 발전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빈도의 차이는 상당히 커요. 잘 사는 사람은 상당히 잘 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하이 스킬 국민들이나 로우 스킬 국민들이나 이민을 필리핀에서 다른 나라로 상당히 많이 가는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로우 인컴 뭐 청소부라든지 이제 이런 분들도 상당히 다른 나라에 가서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뭐 잘하고 이제 교육을 받고 예. 또 영어가 되니까 필리핀에서 살면은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제 이런 나라로 많이 가죠. 그래서 이제 그 필리핀 나라의 이코노믹 어떤 어드밴티지랑 디스어드밴티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민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2번이랑 그냥 반대로 얘기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네. 그러니까 일단은 나라에 사람이 많이 빠져나간다는 거는 경제적으로 결국 경제 발전이라는 게 토탈 프로덕션이 느는 건데 물론 효율적으로 그 토탈 프로덕션을 늘릴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들이 상당수가 그 나라를 빠져나간다는 거는 경제 발전의 포텐셜을 맥시마이즈 할 수 없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맨파워가 적어지는데. 그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되고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좀 가정을 해야 되는데 GDP뿐만 아니라 이제 GNP라는 개념이 있죠.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개념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시티즌이 국가 뭐 여권을 바꾸지 않고, 그러니까 내추럴라이즈 하지 않고 뭐 미국에 가서 상당히 뭐 효율적인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하면은 그 개인한테 뭐 이득일 뿐만 아니라 본국한테도 경제적으로 이제 이익인 거고. 왜냐면 우리나라에 있었으면은 훨씬 이런 어드밴스한, 이노베이티브한 일을 하지 못했을 텐데 우리나라 국민이 세계를 무대로 세계에 나가가지고 그런 기술을 배우고 어드밴스한 일을 한다는 거는 본국에도 GNP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좋은 부분인 거고. 그리고 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이거는 가정이긴 하지만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러면은 이제 나라에 상당히 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세금을 두 나라에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하면은 그 일정량의 세금을 뭐 한국에서 일을 해도 미국 세금을 내야 돼요. 미국인이니까. 이제 뭐 이런 부분, 네, 그 사람이 미국에 돌아오는 것 같이 돌아오지 않아도, 네, 뭐 외국에 가서 더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뭐 이윤을 많이 챙기면은 세수적으로 country of origin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죠. 네, 그 정도 가능성이 우리나라에 없었다면 이 개인한테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충분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제 문제풀이가 아주 좋은 답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고대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미그레이션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마치면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문은 되게 짧고 질문도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슈가 글로벌라이제이션에 입각한 이미그레이션이면 사실 이게 답변의 퀄리티가 뭐 깊이 들어가려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합적인, 융합적인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뭐 경제로 물어보든, 뭐 무역으로 물어보든, 문화로 물어보든, 정치학으로 물어보든,
이민으로 물어보든 그거를 전체를 빅픽처도 다 이해를 하고 그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 글로벌라이제이션 안에서 economic, social, political 그러면은 상당히 정말 제대로 인터뷰 시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 준비를 제가 수업에서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고대 인터뷰는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이제 고대는 이제 에세이 시험도 있으니까 이제 그것도 동영상에 올라와 있으니까요. 보시고 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연세대 UIC, 한양대 에세이 기출문제도 제가 동영상을 강의로 찍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고대, 연대, 한양대 이렇게 작년 기출문제를 다 찍어 올려놨고 고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에세이도 어떻게 독해해야 되고 어느 정도 수준으로 써야 되는지 제가 제시를 다 기출문제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영상을 보시고 에세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제 고려대 국제학부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에세이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